카드뉴스로 보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생활에 감추어진 폭력의 그림자. 가정폭력 가해자, 당신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얼굴을 보면 안다고요? 글쎄요. 자상한 부모이자 자애로운 자녀, 성실한 직장인까지 이 단어들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나요? 직장이나 사회 집단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가정에서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사물에 속하여 서로 맞서는 두 가지의 성질, 즉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학력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의 힘의 상관관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가해자임에도 두둔을 받게 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인식의 환기와 변화로 가정폭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형의 폭력 범죄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겉으로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경찰의 검거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생활이라며 방어막을 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남의 집 일이라며 방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권력을 바탕으로 지배와 통제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오랫동안 반복해서 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의 평균 지속 기간은 11년 2개월에 이르며 피해자의 48.2%가 10년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의 대상이 한 명에 그치지 않고 여러 명으로 확대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면 이것이 자녀 학대와 부모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를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드는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정폭력을 목격한 자녀의 경우 나중에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사회를 떠받치는 기본 단위인 가정. 이런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족 사회의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비겁함. 2011년의 조사를 보면 남편의 아내 폭행이 전체 가정 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이 수치의 뜻은 가정폭력이 육체적 강자인 남편이 약자인 아내 혹은 자녀에게 가하는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이 적은 아내, 자녀 등에게는 가정이 최후의 보루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보호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보호처가 오히려 폭력이 행해지는 장소가 되면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신체 폭력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 성차별적, 가부장적 가족 질서에 의해 가장이 가족 구성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인식, 내 집안일이니 내 마음대로 라는 식의 사회적 원인으로부터 비롯되거나 인격의 미성숙 혹은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폭력이나 자신이 당한 폭력을 학습,
자신이 가장이 되었을 때 가족 구성원에 폭력을 행사하는 심리적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은 가족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인식하지 않고 상하 관계 혹은 소유 관계로 인식해 취급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가정폭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남의 일만이 아닌 이유. 가정폭력은 가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 이어지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큽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자존감이 저하되고 우울증으로 인한 무력감과 두려움 등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 아동은 가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을 벗어나려 가출 등의 일탈 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학교 생활 부적응과 학교에서의 폭력 답습 등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폭력에 대한 죄의식 부재 등으로 오히려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및 청소년들은 그 성장 과정에 의해 발생한 불안과 스트레스 등으로 불안정한 성인기를 맞게 되는데요. 폭력에 대한 죄의식의 부재로 성폭행이나 범죄의 당사자가 되어버리는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범죄로 이어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범죄의 연결고리입니다. 폭력의 싹을 없애는 건실한 토양 만들기.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 처리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6월 보도에 따르면 가정폭력 검거자 중 구속 인원은 1년 사이 42.3%나 늘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가정폭력의 증가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 가능하게 되는 등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능사일까요? 그보다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포를 통해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가정이 최후의 보루이다 보니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해야 가정폭력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요. 사소한 언어폭력이 가정폭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폭력의 시작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의 여운이 오래 남는 언어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에 금해야 합니다. 또 가족 간의 건전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자주 갖고 취미 등을 공유, 대화의 기회를 늘리도록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역시 가장과 같이 인격과 인권을 가진 동등한 인간임을 인정, 소유물로 취급하지 않아야 서로 존중하며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활 속의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등을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